네, 종목 수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MBN골드 최현동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자, 우리 수익 내고 있는 종목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영화테크가 이미 원고를 외쳐주셨었는데 이미 목표가를 또 터치를 하면서 다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야기하고 나서 지금 2차 목표가까지 갔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월화수만 나오고 있고요. 목요일, 금요일은 쉬고 있는데 쉬는 동안 좀 급등이 나왔었죠. 제가 2차 목표가를 29,000원 말씀드렸었는데요. 지난주에 31,600원까지 가면서 2차 목표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지금 이제 조정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투고를 외치면서 목표가는 일단은 33,000원까지 다시 제시를 할 거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2차 목표가를 터치하고 나서 음봉이 나왔고 지금 이제 오늘하고 금요일까지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좀 조정권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 다시 매수 관점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왜냐면은 영화테크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이제 이 배터리 제사하고 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수소차 시장이 다시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소차 시장이 왜 다시 커지냐? 지금까지는 승용차로 인한 수소차 시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전기차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작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수소차 시장에서 우리가 1등을 달리고 있지만은 워낙 그 시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1등을 하고 있어도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죠. 다만 지금 이 수소차에서 트럭, 그러니까 이 뭐 덤프 트럭이라든가 이런 트레일러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대형 트럭 상용차가 생기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전기차를 통해서 승용차는 이제 아마 뭐 이번 연도 후반부터 정말 많이 나올 거로 보이지만은 지금 트럭이나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 만들기에는 출력이 정말 많이 좀 모자란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소 전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유럽이나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물류가 이제 트레일러로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지금 유럽이나 북미수에서는 수소 상용차의 어떤 그 수요가 현재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수소 트럭을 처음 만들어서 상용화시킨 게 현대차거든요. 그 현대차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영화테크입니다. 지난주에 왜 급등이 나왔냐면 이제 이 150억대 규모의 부품 공급 책을 나오면서 올라갔던 건데요. 실제로 이 그 수소차 시장이 다시 커지는 이유는 수소 상용차 때문에 꺼지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핵심 종목이 영화테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목표가가 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와 있는데요. 지금 다시 재무상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최종 목표가인 3차 목표가는 33,000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영화테크 우리 한 번 더 수익 더 높여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 오늘의 키워드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 키워드는 이제 애플카입니다. 네. 애플카가 주말 동안 뭐 말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주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애플카가 어디랑 할 것이냐. 어딘가 확인할 거예요. 아마 이제 기아차하고 좀 협업이 진행이 되다가 지난 토요일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기아차의 조지아 공장에서 애플카를 만들기 위한 어떤 협력업체와 지금 이제 만남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막 올라갔었는데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보도가 나왔죠. 지금 이제 협상 중단했다는 이야기하고요. 다시 한번 이제 어젯밤에 CNBC를 통해서 지금 그 기아차의 협상이 막바지에 와 있다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오늘 공시를 통해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협업은 아직 진행 중이지 않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협업이 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자율주행인지 아니면 생산인지 어느 어떤 그 세부 사항 결정하는 게 나올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플카가 어쨌든 애플이 전기차 시장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근데 자동차 산업 가치가 약 1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스마트폰 시장이 딱 20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서 거의 뭐 1인자인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만족하지 않고요. 이 자율주행으로 오게 되면 보통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어떤 내연기관 같은 경우 잘 돼 있지만 사실 이 데이터 쪽이라든가 IT 쪽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 애플이 이 전기차 시장을 진입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전기차 시장에서 좀 쉽게 말하면 먹을 게 많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은 시장이 조정 중에 있습니다만은 시장 조정이 끝날 때쯤에는 어떤 종목이 먼저 올라갈 것이냐, 바로 전기차가 먼저 올라갈 것이고, 특히나 소재 기업들 중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원래 전기차 시장을 보게 되면요, 중국 시장이 가장 먼저 커졌습니다.
그다음 커지고 있는 게 바로 유럽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아마 전기차 업체들 보면은 유럽의 헝가리에다가 뭐 공장 짓는다, 뭐 증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뭐냐면은 지금 헝가리에 많은 이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 헝가리에 많은 배터리 기업을 지었을 때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 기업을 오늘은 좀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주인가요? 네, 그렇죠. 어떤 종목이죠? 전기차 소재인데 이 종목은 이제 IT 소재이기도 하고요. 전기차 소재이기도 하고 근데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저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바로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이 이제 원래는 그 솔브레인에서 이 사업회사하고 이 지주회사하고 좀 그 분할 상장됐죠. 그래서 작년 가을쯤에 분할 상장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솔브레인이라는 사업회사를 말하는 건데 실제로 낸드 쪽을 좀 보게 되면은 원래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IT의 핵심 소재를 만든다고 좀 알려져 있었어요. 식가기를 만드는데 최근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낸드 고단화라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낸드 같은 경우는요. 높이 쌓으면 쌓아서 적층 구조로 만들고 있는데 이게 뭐 처음에는 뭐 16단, 32단 그러다가 최근에 뉴스를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뭐 196단 이야기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최근에 하이닉스가 176단을 개발했고 삼성전자가 192단 개발을 해서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 고단화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빌딩을 1층, 2층, 3층 쌓는 것처럼 이 랜드를 쌓으면 쌓을수록 속도도 빨라지고 용량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좀 유리한 건데 이 고단화될수록 시가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고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더블 스태킹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1단, 2단, 3단 쌓아가지고 이게 뭐 이제 64단, 뭐 192단까지 올라오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좀 그 기술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 더블 스태킹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40단을 쌓은 다음에 40단을 똑같이 쌓아서 두 개를 한꺼번에 합치는 겁니다. 이 기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좀 못했던 건데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더블 스태킹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도입을 한다고 하면은 재고 공정이 2번 늘어나기 때문에 이 시가격이 쓰이는 것도 2번 늘어나겠죠. 그런 모습 봤을 때 추가적인 수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낸드 시가격 쪽에서 상당히 큰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전기차 소재인데 헝가리에 지금 뭐 SK 이노베이션부터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에이스텍 다 가고 있고 이미 공장을 지어놨지만 거기서 증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차 시장이 커지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유럽 진출을 앞두고서 기가팩토를 어디다 지을 것이냐라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 주말 동안 또 인도네시아에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2차전지에 들어가는 전해액을 만드는 게 또 바로 솔브레인입니다. 그러니까는 특히 SK이노베이션이 유럽에서 증설한다 그랬을 때 거기 전해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솔브레인의 매출은 작년 전해액 매출에 대비해서 2021년도 이 전해액 매출이 2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IT 소재에 있어서도 핵심 소재 만들지만은 이 전해액을 만들면서 이 국내 배터리 기업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해외 배터리 기업들까지도 이 어떤 그 헝가리 공장에 또 증설하면서 캐파 늘린다라고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또 바로 솔브레인이다. 그래서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중에서 보면은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양극재를 만들 많이 올라갔거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케미칼 보면은 작년 저점 대비해서 이 종목이 지금 한 4배, 5배 정도 올라와 있고 최근에 보면 일진 머티리얼즈, 동박 관련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지금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그냥 2차전지 소재가 아니라 IT 소재로만 알려져 있다 보니까 많이 좀 못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2차전지 소재로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정고점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같은 소재 기업 중에서 이제 SK 머티리얼즈, 그다음 한소케미칼이 있는데 이 SK 머티리얼즈나 한소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PER 기준으로 본다면 17배, 20배 좀 평가받고 있는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10배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라서 다른 소재 기업들 대비해서도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다라는 걸 본다면은 지금의 가격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현재가 지금 29만 2,6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좀 바로 매수 관점 말씀드려보겠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차트가 한번 쑥 올라왔다가 지금 이 31만 원대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가 상장하고 나서 넘지 못했던 그 가격대에 있어서 상당한 매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IT 소재로만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는 최근에 소부장관은 좀 많이 못 갔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못 갔던 모습인데 다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금 올라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그 전기차 소재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고 있고 많은 배터리 기업들이 헝가리에 지금 증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해액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 매출은
작년에 2배가 나온다. 이 전액 부분에 있어서요. 그렇다면 지금은 이 솔브레인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를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32만 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32만 원, 손절가는 26만 원 볼 거니까는 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32만 원 목표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솔브레인 목표가 단기적으로 32만 원 보겠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 하시죠? 예, 지금 4시 반에 무료 방송 있는데요. 이번 주가 수요일까지 거래가 되면서 지금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 또 어떻게 현명하게 좀 대책을 세웠을 때 다음 주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말씀드려볼 거니까 4시 반 무료 방송에 꼭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